시작을 해볼게. 그 평정 수투에서 질문 있거나 마무리 안 된 거 좀 같이 해보려고 하고. 주연이 왔네. 그 다음에 수원 부분은 오늘부터 진도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수원이 없는 사람 있어? 평정 수원? 아, 이렇게 많아? 잠깐만. 아니, 평정 수원은 잠깐 기다려줘. 인쇄는 해놨으니까. 네. 있어. 또 반찬이? 그 다음에 수투에서 지금 마지막 단원에서 좀 질문 있었던 거 있으면은 같이 좀 정리를 해보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 서원이 좀 풀만했어. 좀 어려웠어? 아니면 할만했어? 이거 정리 잘했네. 어떤 거 잘안됐어? 이거? 이거는 어때? 네. 아니, 어디 갔지? 이거. 이건 괜찮았어? 그 94번은 괜찮았어. 94번. 수투 94번. 처음 한번 설명을 해줄 걸 괜찮았어. 94번. 안 풀었네. 도현이 어때? 94번. 아이. 주연이 같이 해봐? 아니면 괜찮아? 94번. (94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그리고 지금 풀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잘 푼 것 같은데 안 푼 사람들이 어땠는지 모르겠네. 그냥 복습하는 겸 해서 이거 잠깐 확인만 좀 해보자. 이번 주에 대부분 방학하는 거 아니야? 방학하는 거 맞아? 응. 마지막 방학인데. 응. 겨울방학이 아니라 고난의 시기가 될지 행복의 시기가 될지 행복의 시기가 되겠지. 근데 어쨌든 정시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2월달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거고, 수시는 1월달쯤에 12월 말이나 바로 발표 날 거고. 아무튼 내년 방학은 대학에서 다들 보내자. 대학은 방학식 없는 거 알지? 그냥 각자 강의 끝나면 그게 끝인 거. 이제 특정 교수님은 뭐 방학 때도 시험 늦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방학 잘 보내보자. 여기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4에서 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출발을 했을 거야. 뭐를? 여기 있는 요식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이만큼을 gx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봤을 때 k를 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다들 잘 알고 있겠지? 이렇게 y는 k를 이렇게 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y는 gx야. 근데 이 상태에서 k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쪽이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 거고, 요게 무슨 축으로 바뀌어? 빼는 순간에? x축으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은 여기가 x축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던 건데, 문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그 다음에
h분의 f. 그냥 너희가 못 풀어서라기보다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겸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플러스의 h분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저번 시간에 무슨 미분계수라고 했지? 자미분계수. 요게 자미분계수. 그 다음에 얘를 우미분계수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F'A 곱하기 F'A의 관점으로 가봐.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사실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미분 가능이라고 보면 F'A는 0밖에 안 된다고. 그치? 이게 F'A가 음수라고 한다 했을 때도 -3 곱하기 -3은 양수 나와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특별하게 미분 가능인 상황이면 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바로 떠올릴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미분 불가 상황이면 자미계, 우미계가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 0보다 작은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찾아보면 얘가 자미계 상황 지금 분달을 했을 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첨점만 생각하지 말고 미분 가능이면서 0인 부분도 생각하라고 했던 거 있지. 그거를 좀 눈여겨봐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미분 가능인 상황이라고 본다 하면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차피 f'A 마이너스 곱하기 f'A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f'A 곱하기 f'A인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 미분 가능 이상인 거니까 좌미계, 우미계가 다 같아서 어차피 그 자극한 우극한이 같을 거 아니야. 평균 변화를 자극한 우극한이. 그치? 그러니까 이건 그냥 f'A 곱하기 f'A인 상황이라고. 근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f'A는 0인 A 값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이 0, 2, 4인데 여기 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세 개 부분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0,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 2,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들어가는 게 0과 2랑 4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일 때, 미분 불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뭘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 이거 그냥 그대로 다시 써야 되겠지. f'A 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f'A 플러스랑 이렇게 둘이를 관찰을 해보면 둘의 부호가 다른 부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 천점과 요 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얘를 지금 표시해보면 사실은 여기에 좌미계랑 여기 지금 우미계랑 둘이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그치? 저번 시간에는 둘이 더해서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 그치? 왜냐면 미분 가능인 애를 절대값 씌워서 올렸으니까 부호만 반대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어쨌든 둘이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이랑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요 지점과 요 지점 알아야 되는데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 부분을 2-m이라 본다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은 2 플러스 m이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a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2 하면은 4가 나온다. 이렇게 되지.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0 하면은 10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보면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K의 최소값이라면은 K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어디가 경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극대인 부분. 그치? 극대인 부분은 여기 기준에서 접어 올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잡아버리고 여기다가 함수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 아까랑 똑같은데 문제는 첨점이 이렇게 네 개로 많아졌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2라고 보면은 이쪽이 2-m, 여기 2 플러스 m.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2-n, 2 플러스 m. 이렇게 되니까 이 네 개의 합이 A의 합이 이 부분에서 8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A 합이 8, 아까 0, 2, 4에다가
플러스 8까지 해버리면 14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극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잡아가지고 여기 K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요 G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극대 부분 함수값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면 됐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거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 성우 괜찮지? 95번은 잘 해결됐어? 95번? 95번에 니은 나왔어? 이렇게? 한찬이 괜찮아? 야, 기억은 우미계 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우미계랑 자미계가 같다라고 하는 보장 없지. 그래서 기억은 안 되는 거였고, 니은은 이 상황 자체가 h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세제곱도 0 플러스로 가고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세제곱도 0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인 거니까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거 디귿 상황 설명 다시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디귿 상황 요거 있었지?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 분해하고 위에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만 한번 해보자. 하면은 이걸 어떻게 놓으라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h가 0으로 할 때 우극한이랑 h가 0으로 할 때 좌극한을 분리해서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치? 0 플러스 상황은 여기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뭐라고 써야 돼? 앞에 거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빼기 fa 하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된다고. 그치? 요식 요렇게 바꿨던 거 있잖아. h가 0으로 할 때 2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하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2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써보면 f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이렇게 정리되는 거. 그치?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치? 근데 밑에 거는 0 마이너스 상황 반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의 a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의 a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둘이 지금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대표적인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잖아. 이렇게 보면은 얘 기울기가 1이고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를 a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똑같아지는 상황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 가능이라고 당연히 볼 수 없지. 그치?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이런 거 미분 불가잖아. 그치?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디귿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되겠다. 이게 옛날 2013년도 사관학교 문제였네. 13년도면 몇 살 때야? 계산이 나도 어렵고 너희도 어렵네. 그치? 96번으로 가볼게. 96번. 엔티켓은 이렇게 생겼어. 아직 주문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수원수투 확통미죠. 이렇게 우리 확통은 안 하지. 그 다음에 하란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대성마이맥에서 사면 된다고 한 거고 요거는 서점에서 사면 된다고 한 거고. 그치? 이렇게 준비 오늘 못 해온 사람들은 오늘 받은 급식표 있잖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니까 하고 선생님이 계속 도장 찍어 주실 거야. 매번 올 때마다. 그래서 착실하게 도장 받으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자. 오늘 속상하네. 그 수업 공부 양 노트가 왔어야 되는데 그 노트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목요일에 줄게. 배송이 뭔가 안 되고 있네.
96번 마지막 문제 같이 마무리 해볼게. 그리고 오늘 시험 봤던 것처럼 평정이 있는 것들 계속 복습 테스트로 낼 거니까 복습을 계속 해주고, 특히 수원수투 수업 토요일에 하는 거 이제 안 들었던 친구들은 아니면 합류를 늦게 했던 친구들은 이 뒤에 부분만 나랑 같이 하고 앞에 부분 못한 거 있잖아. 그죠? 그거는 따로 방학 때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좀 개별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꼭 좀 공부해줘. 여기 계속 테스트 보고 확인해서 실전 개념들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게끔 정리하고 기출까지 연결시키는 거, 이거 좀 계속 해보자. 96번 보면은 gx가 fx, 이쪽은 절대값 x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x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그치?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h는 0의 모든 실근이 알파 베타다, 감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을 잘 봐야 되냐면은 이 모든이란 말이 중요했어. 모든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3개밖에 안 나온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우리 이제 연습 많이 해서 알고 있잖아. 이렇게 0이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보자마자 정말 공부를 안 했던 친구면 이거 봤을 때 2 곱하기 g 프라임 x가 0인 거니까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3개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이제 정말 공부를 안 한 친구, 그치? 그 다음에 어설프게 공부를 한 친구는 요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미기 더하기 우미기가 0이라고 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 그리고 우리는 착실하게 공부한 친구, 그치?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랑 자매기 더하기 우미기가 0인 지점을 다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프 추론을 좀 해봐야 돼. 그래프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잘 푼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다 예시를 들어보자. 예시를 들어보면 시험 때는 그냥 답인 상황을 찾으면 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문제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그랬어. 그치? 이차함수가 그러면은 이런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래프를 완만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됐다 했을 때 K 값이 만약에 이런데 이렇게 존재한다 해봐. 이렇게 K가 이런데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문제에서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차함수를 선택하고 K보다 큰 쪽에서는 절대값 x 함수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K를 그냥 예시를 들어본 거야. 이 그래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 채우고 이렇게 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 감마 3개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몇 개인 상황인 거야? 한 개인 상황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요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밖에. 그렇지? 근데 이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질문을 하는 사람 못 보긴 했는데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의 우미계랑 여기서 자미계가 더해서 0이 되면 2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훌륭하긴 한데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내가 설명했었지. 뭐가 존재 안 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미계, 자미계 중에서 우미가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치? 왜냐면 여기는 여기서 평균 변화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애초에 이거는 우미계는 없는 상황이야. 우미계가 없고 자미계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쪽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상황 만들어지지 않겠다. 여기 이 부분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요거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K가 뭐 예시를 들어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설사 여기랑 여기가 둘이 더해서 0이 된다라 해도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만약에 K가 이런 데라고 해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K 값이 음수가 돼서 이쪽에 우미계랑 이 이차함수의 자미계가 합쳐져서 0이 되는 상황이 좀 잡혀야 된다는 생각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쪽에다 이제 예시를 다시 들어보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훨씬 빨리 풀었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좀 해보면
여기에서 어디를 이렇게 표시를 해봐.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K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를 왜 하필이면 여기를 잡았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이 미분계수 0인 지점 넣어보려고 이렇게 지금 3개 만들려고 하면 좀 까다로운 상이라고 하는 거 잡혔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해야 돼. 2차 함수 여기까지 선택하고 여기서 절대값 x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미분계수 0인 거 잡혔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좌미계 더하기 우미계 0이라고 하는 거 잡혔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요 K 지점에서 좌미계가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미계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서원이 그러면 이해돼? 다시 설명해줄까? 여기 미분계수 0,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 0인 부분도 요거 만족하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점에서는 좌미계가 마이너스 1이고 우미계가 1인 거니까 둘이 더하면은 또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알 수 없는데 문제에서 세 군데에서 더한 게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려면은 이 K가 만나는 이 교점 부분이 있지. 이 지점에서의 좌미계랑 우미계를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야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알파로 잡아야 돼. 이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인 거고 이 K 부분이 베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잡으면은 말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나경이 이거 이해돼? 괜찮아? 이쪽은 뭐 해볼 필요 없겠지. 여기는 이렇게 넣어봤자 지금 뭐 이런 부분 K 어디를 잡든 간에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이건 안 되는 거고 결론은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 뭐냐면은 G 알파랑 그 다음에 G 감마가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조금만 수정해주면 되겠네. 그치? 여기 함수값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면은 여기 함수값이 같게끔 만들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정답을 낼 때는 이제 식을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되겠지? 조건 분석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그래프 추론하고 마지막 식 세워서 정리하기. fx는 x-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좀 써버리면 돼.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는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치? 대입한 다음에는 k-알파의 제곱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에다 k 대입해야 되지? 그치? 이쪽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 쪽이었잖아. 거기다 k 대입한다면은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얘 미분해. 미분하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치? 근데 2 곱하기 어디다? k 빼기 알파 이렇게 쓰면 이게 k에서의 좌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 그치?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이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1이다. 이렇게 해서 둘이 연립하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면서 fx가 그냥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게 1 마이너스 k인 거니까 4분의 5를 대입하면은 2의 제곱 해서 4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어. 이제 평정책 4권인데 이거 진짜 열심히 복습하고 연습하고 적용하고 하면은 너 실력 많이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한한수를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수업을 계속 할게. 이렇게. 수 원책으로 넘어갈게. 수원. 수원 아까 못 받은 사람 있었나? 수원의 앞부분 되게 쉬우니까 우리 그냥 쭉 정리하면서 빠르게 넘어가고 오늘 좀 중요한 부분 하나 언급한 다음에 미적분으로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해볼게. 수원에 10쪽이었나? 10쪽부터 보면 되겠지?
10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 이렇게 돌다리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점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몇 번 점프하면 돼? 3번. 그치? 그러니까는 항은 4개인데 점프는 3번 한다.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 13쪽으로 바로 갈게요. 13쪽. 앞에 건 그냥 지금 뭐 안 풀어본 거 한번 풀어보면서 가면 돼. 11쪽에 있는 문제들은. 13쪽에 있는 내용은 거기 줄을 쳐놓을게. 13쪽에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 줄쯤에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놓으면 되겠다. 지금 이런 식이 있는 거야. 3항이 7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M항이 M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때 문제에서 공차가 3이래. 그러니까 M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면 이거 A10에서 A6을 뺀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4D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0 빼기 6이 4가 되는 구조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로 써보는 거지. AM에서 A3을 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몇 빼기 3D? M 빼기 3D. 그치?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표현해보면 여기서 AM 값이라고 하는 게 M 플러스 8이고 그 다음에 이 A3이라고 하는 게 7인 거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서 요거 지금 계산하면은 M 값이 바로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돼 있는 거야. 그 예제 1번 한번 가볍게 해봐. 지우고 바로 다음 거 설명할게. 앞에 거 되게 쉬워. 앞에 부분. 아니면 좀 적당히 어려운 것도 있어? 중간에 조금씩 어려운 막히는 거 있었어? 풀만은 해? 하란수 분건하면 제일 좋아. 이거 좀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 좀 무거울 거거든? 분건해서 이렇게 스프링하고 뭐 그러면 제일 좋긴 할 거고 여기 놓고 다니라고 하고 해주고 싶은데 놓고 다니기에는 숙제도 주고 너희 공부해야 되니까 좀 그렇지 않아?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놓고 다녀도 되긴 해. 여기 예제 1번 3항 A3은 6이고 예제 2번은 공차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그 다음 기준이 되는 항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 넘어가면은 이것도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렇게 확인만 해보면 3항이 7이다. 그 다음에 A2 플러스 A5가 16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요 문제, 요 세 번째 단어는, 토픽은 좀 기억을 해줘. 이 기준이 되는 항에 대한 얘기를 머릿속에 오늘 좀 이렇게 잘 심어놓고 가기로 하자. 왜냐면 이거 지금 차근차근 쉬운 문제부터 빌드업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거 평가원 기출문제 작년 좀 어려운 21번으로 연결되거든? 요거는 좀 잘 알아놔. 첫 번째는 근데 이게 3항이 7이다라고 하는 이 3항을 기준으로 식을 써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D, A1 플러스 4D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2학년 때 끝냈어야 되는 계산이야. 그렇게 가지 말고 기준이 되는 항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식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방향은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 첫 번째는 3항에서 D를 빼고 그 다음에 3항에서 2D를 더하고 이렇게 한 게 16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7 대입하고 얘 7이라고 하면은 D 값이 뭔지가 나오겠지. 그치? D는 14, D는 1인가? 2네?
D는 2. D는 2로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 자주 쓰게 될 계산일 텐데, 이렇게 가도 되겠지? 이 논술 준비하고 있어서, 논술하는 사람들은 수능 모의고사에서만 해야 되는 방법이지? 얘를 A 3.5라고 볼 수도 있다. 그치? 3.5항이 존재하진 않지만, 3.5라고 했을 때 계산이 편해진다. 이렇게 지금 2 곱하기 A 3.5는 16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기를 해버리면 8인 거니까, 요렇게 합쳐서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0.5D 더한 거지. 0.5D 더하는 동안에 2분의 1D가 1인 거니까 D 값이 2가 냈다. 이렇게 좀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이런 것들도 계산 팁으로 좀 파악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16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좀 줄을 쳐놓고 넘어갈게. 거기 보면은 항상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기준항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잡아놓고 가면 되겠어. 그치? 체화하기 문제부터 쭉 풀어보는데 계산이 조금 애매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설명을 해줄게. 여기 기출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봐. 예제 2번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좋겠지? 뭐 잘 풀었겠지만은 이 사망이 시그마 캔 1에서부터 5까지의 AK인데 등차수열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5 곱하기 A3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지. 맞지? 이렇게 되면 5 곱하기 2는 1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A1, A2, A3, A4, A5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식이 A3 빼기 T 얘가 A3 플러스 D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이 A3 마이너스 2D 얘가 A3 플러스 2D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4개 다 더한 거는 5개지? 이렇게 얘는 그냥 A3인 거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5 곱하기 A3가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항상 등차 수열은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더한 거랑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다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가야 돼. 그치? 이렇게 둘이 더하면 2 곱하기 A3 이렇게 둘이 더하면 2 곱하기 A3 이렇게 지금 가는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잘 해놓기 이렇게 좀 파악을 해놓도록 할게. 그래서 예제 2번 아주 쉬운 문제였지만 중앙에 대한 정리 잘 해놓고 가기. 이제 평정책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적용하기부터는 조금 어려워져. 이제 적용하기부터 어려워진다 하면은 11, 12, 13, 14번 라인이 좀 이제 빡빡하게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봐볼까? 현서 괜찮아 이제? 지금 여기서 관찰해보면 7항이 13의 배수다랑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좀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공차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아? 양수이어야 해? 아니면 음수일 수도 있어? 양수여야 되지. 그래서 양수인데다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1보다 큰 자연수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1보다 큰 것 같은 자연수. 그치? 이렇게 좀 잡아버렸어. 그 다음에 첫 항만 결정하면 돼. 그러면 얘 지금 1보다 큰 것 같으면 A1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A1도 어떻게 돼야 돼? 뭐보다 큰 것 같아야 되겠까? A1. 1. 아니,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0보다 큰 것 같다라면 안 되지. 1보다 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이 문제 안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을 때 이 정도 파악을 하는 것까지 가야 되니까 뭐 21번급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어쨌든 정리해보면 여기서 이제 뭘 정리해보냐면은 A7 빼기 4D는 23이라 했는데 이 D의 범위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어. 그냥 D의 범위를 잡는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7항이라고 하는 거는 23 플러스 4D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6D를 빼버려. 6D를 빼면은 지금 A1이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치? 6D를 빼버리면 첫 항이라고 하는 거는 23에서 2D를 뺀 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보다 큰 것 같다가 지금 이렇게 잡히는 상황인 거. 그치?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면 2D가 22보다 작고 나왔다니까 D는 11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원래 1보다 큰 것 같다를 했었으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정리가 됐네. 그치?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이거를 하나 이렇게 써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은 7항이 13의 배수다. 저거 아직 이용 안 했지. 7항이 13의 배수다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H7이라고 하는 거는 23 플러스 4D인데 여기다가 이쪽 밑에다 쓸까 그냥? 밑에 그냥 써보면 13의 배수면 13, 26, 39, 52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78 뭐 계속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 4D의 입장에서 봐봐. 4D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면은 23에서 요거 지금 이거 뭐 쓴 거냐? H를 쓴 거거든? 이렇게 지금 쓴 거니까 4D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23에서 지금 얘네 13을 빼주고 이제 아니지 13에서 얘네들 좀 빼줘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잡아간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일단 요게 지금 3이야. 4D가 3이 되어야 26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13씩 계속 더하면 되겠다. 16, 29, 그 다음에 40, 42, 그 다음에 55, 68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계속 가겠지. 그치? 근데 D는 1과 11 사이에 자연수라고. 그치? 자연수니까 이거 안 되고 얘는 되네. 그치? 4 곱하기 4니까 안 되고 17이야. 4 곱하기 17이니까 자연수긴 하지만 11을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된다 해서 따라서 D는 4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D는 4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A2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23에서 5D를 빼면 되겠지? 5D 빼보면 3이 정답이다. 이렇게. 에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A2 맞지? A2. 23에서 D를 빼야 되는 거니까 19가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 문제 풀이에 방식을 다 기억하기보다도 우선 내가 생각하려 했던 건 뭐였냐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 이거 수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앞으로 풀게 되는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봐. NTQ 좀 풀어봤어? 할만해? 배송이 안 왔어? 웃는 사람들은 배송이 안 온 건데.
여기 그 4단원부터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할게. 목요일에 하고 여기서 쭉 넘어가서 내가 지금 프린트 못 받은 사람들 나눠줄게. 88쪽으로 가볼까? 88쪽. 왜냐면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을 한한수에 나오는 미적분 내용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88쪽으로 한번 가볼게. 88쪽 없는 사람. 여섯 명. 팔십팔 쪽에 이거 아마 나랑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뭐 새롭게 배운다라 하면은 오늘 알아가면 되고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그냥 예시를 바로 들어볼게. n은 1에서부터 해가지고 5까지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한다 이렇게 예시가 나왔다 해봐. 그치? 근데 일단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a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는 여기 an 그대로 빠져나오지.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an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an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n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0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맥시멈, 미니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얘 죽어버리는 늪이야. 죽는다면 좀 무섭나? 그냥 빠져는 못 나오는 늪. 이렇게 생각하자. 늪이야.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예를 들어서 n은 1에서 5까지라고 하는 건 내가 예시를 들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2분의 an 마이너스 절대값 an이 있어. 근데 여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반대로 양수가 들어가면 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수는 다 0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표현해보면 an이 양수이거나 0일 때 0은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겠지? 얘 그대로 빠져나오잖아.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면 0 돼버리지. 그치? 근데 음수일 땐 마이너스 an 붙이면 마이너스 2an 나누기 2인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an으로 빠져나온다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이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a1이 3, a2는 1, a3는 마이너스 1, a4는 마이너스 3, a5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보자. 그치? 이 값은 뭐라고 바로 대답하면 돼? 그치. 이거는 양수만 살아남는다 했잖아. 양수만 살아남으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고.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음수들은 다 들어가는 수간에 여기서 지금 죽어버려. 맞지?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인 거잖아. 이렇게 지금. 그치? 얘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는? 그치, 마이너스 9가 되지. 그치? 그거는 정확하게 쓰면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을 봤어. 내가 문제를 풀 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의 절대값 an 빼기 an이 10이다라는 식을 이렇게 봤다라고 해봐. 이렇게.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은 이 식은 어떻게 양변을 뭐로 나누고 싶어?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제일 좋겠다. 그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겠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의 2분의 an 빼기 절대값 an 하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뭐 정확히 1, 2, 3, 4, 5항이 부호가 뭔진 모르지만 음수인 항들만 더했을 때 마이너스 5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문제는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5류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지금 여기 5로 바뀌잖아. 그치? 이게 5가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음수만 살아남는 늪이기 때문에 여기는 애초에 이렇게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요거에 대한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수 1에서도 잘 나오고 우리 지금 계속 마주치고 있는 29번 문제 있지. 미적분 29번 문제에서도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평가원 시험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볼게. 여기 89쪽에 있는 채화기로 가볍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91, 92 뭐 이렇게 좀 더 풀어보기로 할게. 잘했는데 약간 요런 형태로 이 부분 0이라는 거 이해되지? 응, 여기 똑같은 거죠. 응. 잘 이해되고 있어? 응.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업 문제나 아니면 급수 문제들 있지. 관련해서 이 정도의 절차가 필요해. 일단은 식이 우리가 보기에 딱 마음에 드는 꼴로 안 되어 있다라면은 이 양수 늪이랑 음수 늪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고 이제 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치? 근데 41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 41번을 좀 한번 풀어볼게. 41번에 보면은 첫 장이 양수란 조건 놓치면 안 되겠지. 양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에 여기
AK 플러스 절대값 AK. 우리는 이렇게 써주기로 하자. 요게 21.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에 대해서 AK 빼기 절대값 AK. 요게 문제에서 4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2로 나눠줄 생각했겠지?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누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요지가 뭐냐면은 이 늪에서는 양수만 살아남고 음수는 다 0으로 죽은 거야. 그치? 근데 그거 더한 게 2분의 21이다 얘기한 거고 요 늪에서는 음수만 살아남고 양수는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 썼지? 2분의 하면서 마이너스 42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42니까 여기를 2로 이렇게 나눠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여기 부호 지금 바꿨어. 바꾸면서 이렇게 좀 고친 거야. 둘이 뒤집은 거야. 맞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 여기서 짝수항 그 양수들끼리만 더한 거, 음수들끼리만 더한 거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 했잖아. 첫 장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 그치? 근데 만약에 공비가 양수라고 해봐. 공비 양수면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음수항들의 합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치?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공비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가 확인이 되냐면은 이 항들의 부호가 판단이 돼. 그치? 뭐냐? 여기는 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1항 더하기 3항 더하기 5항이 2분의 21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왜냐면 첫 항이 양수였으니까 그 다음 항은 음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 곱하면 양수로 바뀌겠지. R제곱씩 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2항 더하기 4항 더하기 6항이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몇을 하면 돼? 그치.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그렇지. 이게 이제 공비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왜냐면 A1이 A2 된 거고 A3가 A4 된 거고 A5가 A6 된 거니까 이 덩어리들끼리의 합은 공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 비율은. 그치? 그런데 요 값이 몇이다라고 지금 정리가 된 거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 식이나 쓰면 정답 나와. 근데 요거 해볼까? 해보면 A1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승 이렇게 한 게 2분의 21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여기다 1 더하기 4 더하기 16하고 여기다가 A1 이렇게 곱하고 나서 나누기 해버리면 이게 첫 항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A1은 그냥 2분의 1이 나와버리네. A1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5항인 거니까 여기다 R 4승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8이 나오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 잘 기억해놔. 42번 문제 답은 맞았어도 좀 잘못 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42번 설명을 해볼게.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 B3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 응? 세항이 다 음수, 그치? 양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A1, A2, A3가 다 0보다 지금 이렇게 작거나 같은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게 지금 첫 번째 단서. 양수가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에서 B5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돼. 2 곱하기 여기 2 곱하기로 바꿨지? 이렇게 요 꼴로 지금 바꾸면서 이 앞으로 꺼낸 거야.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A4 더하기 A5를 한 게 이 문제에서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나누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4항 더하기 5항은 5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첫 번째로 만약에 A4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얘 죽어버렸으니까 5항만 살아남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3항까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돼 있었던 것 뿐이지 4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5항이 양수라고 하는 건 보장이 돼 있어. 왜냐면 지금 어쨌든 제일 마지막 항을까지 더한 게 공차 3이라 했으니까 점점 늘어나는 수열인데 얘 지금 5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 보장돼 있는데 이거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0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5항이 5가 된다가 이렇게 계산이 돼.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거꾸로 역추적으로 하면 A4는 공차가 3이라 했으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이 조건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 맞았다 하더라도 이 케이스 나누기, 경우 나누면서 내가 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치? 이 문제 수원이랑 급수에 지금 다 걸려있는 유형의 문제인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해줘. A사가 그러면 만약에 양수다 이렇게 보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4항 더하기 5항이 2다라 지금 이렇게 5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썼던 것처럼 한번 계산해 볼까?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A 4.5에 얘는 2분의 5다. 이렇게 바로 잡아버릴 수 있겠지. 그치? 2 곱하기 A 4.5는 5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A 4.5는 2.5인 거잖아? 2.5면은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공차가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A 4.5가 2.5면은 A4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지. A4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3이니까 D는 3이면 얘 2분의 1 하면 2분의 1 D는 2분의 3이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 D 빼버리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1.5 빠진 거니까. 그치? 그러면 따라서 6항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3함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7이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 경우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잘 파악해보기. 그럼 이제 이게 43번 문제 연결시킬 수 있잖아. 43번도 이제 적용을 해보면 되는 상황이다. 아까 한한수 없던 친구들 누구였었지?
근데 아까 알려준 대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볼까? 일단 이 양수 늪이랑 음수 늪을 먼저 만들려고 그랬어. 그치? 저렇게 보였으면은 양쪽을 2로 나눠볼 생각을 했겠지? 이거 2로 나눠버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2분의 ak 플러스 절대값 ak라고 하는 거는 얘는 15다.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 중앙이 4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 사항이 0. 이렇게, 그치? a4는 0 이렇게 확인했어.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까지 간 게 지금 1단계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항들의 부호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 중에 우리가 안 쓴 게 공차가 정수란 조건을 이용을 해야 돼. 공차가 정수라고 했는데 좀 너희가 풀다가 답답하다고 느껴야 돼. 뭐가 답답하냐면은 공차가 정수라고 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라는 얘기야. 경우를 나눠서 해보면 어딘가에선 모순이 생기고 어딘가는 정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공차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항에서 딱 0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이 얘기에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1항, 2항, 3항 더한 게 15다라고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앞에 건, 이제 뒤에 건 다 0으로 지워질 거니까. 너희 아까 그래프 그렸었잖아. 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A2는 5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A2는 5.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고, A2는 5면은 문제가 A4는 0이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ED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그럼 공차가 정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 그치? 뭐, 틀렸어? 6항? 여기 6이네? 고마워. 6항.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차가 이제 양수일 때는, 그때는 거꾸로, 이제 반대로 얘가 이렇게 사항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잡히는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잡히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4항은 어차피 굳이 넣을 필요 없지. 그래서 5항 더하기 6항이 15다라 이렇게 조건을 잡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A의 5.5는 7.5인 거야. 그치?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아까 4항이 0이었으니까 4항이 0이다랑 둘이 합쳐보면 1.5D가 7.5인 거니까 이 D는 5다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지. D는 5. D는 5. 그러면 이 조건 만족시키네.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 되는 상황이 되겠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군 거니까 4항 플러스 5D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얘는 0 플러스 25가 정답이 되겠다. 그치? 그 하란수 책이 있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잠깐 훑어보고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나눠준 프린트만 봐도 돼. 하란수에 주로 중요한 부분이 뒤쪽에 많이 있어. 중간이랑 뒤쪽에 많이 있어서 거기는 좀 자세하게 볼 거고, 책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10쪽에서부터 쭉 넘겨보면은 12쪽에서부터 넘겨보면 여기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나 뭐 그런 것들 많아. 그리고 쭉 넘겨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2쪽에 뭐 합답형에 대한 얘기나 24쪽, 25쪽 이런 것들 보면은 내신 시험에서는 해봤지만 약간 요새 시험 경향이랑 조금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특히 30쪽 있지, 30쪽. 30쪽 보면은 요 문제 이제 그때 정부에서 한번 혼내고 나서 그 뒤로 안 나오고 있거든? 어려운 거 내지 마 하고서는 이 급수 문제가 그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1단원, 2단원에서는 이 문제가 고정적으로 하나씩 나왔었거든. 얘가 빠지면서 좀 이제 문제 경향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다들 이렇게 훑어보면 되는데 조금 요새 시험이랑은 동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진도는 나머지 15분 동안에 63쪽까지 나간다고 보면 되겠어. 10쪽부터 63쪽까지 진도로 나가는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서 풀 문제는 2개만 풀면 되겠어. 2개만 좀 정성스럽게 풀어볼게. 18쪽 한번 가보. 18쪽. 그 프린트로 받은 거 18쪽 보면 돼. 뒤에 부분 하나씩 뒤에 중간 부분 뒤에 부분이 중요하니까 거기를 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그렇다고 여기가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이 18쪽 19쪽에 있는 내용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 좀 같이 해보기로 할게. 근데 먼저 18쪽에 있는 문제 그 답 보지 말고 밑에 답 있거든. 답 좀 가리고 한번 잠깐 풀어봐. 18쪽에 있는 문제, 요거 작년 9월달 문제였지. 작년 9월 평가원 29번이었어. 근데 풀고 나면은 평가원 29번이 이렇게 할만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 그 모의고사 보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들 계속 잘해야 돼. 그 주말에 우리 같이 풀고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연습 계속하고, 개별적으로 모의고사 내가 계속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할 때도 자꾸 시간 재고 푸는 연습들을 해봐. 그냥 편하게 풀면 그냥 엔제 풀듯이 풀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왕이면 엔제 풀 때도 우리 엔티켓 하잖아. 그러면 데이 1, 데이 2 할 때 40분 넘지 않게끔 40, 거기 타이머 아마 있을 거야. 있는데 40분 정도나 최대 50분 안에는 풀어야 돼. 데이 하나 8문제 되지? 8문제? 그렇게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들을 해보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고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이 29번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하면 진짜 억울한 문제예요.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물어본 게 A1이랑 A1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A1은 그냥 S1이라는 식으로 그냥 써버리면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10을 물어봤어. A10을 물어봤으면 A10이라고 하는 거는 S10에서 S9를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게 두 개 아이디어만 쓰면 그냥 풀리는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은 풀린다. 조금만 더 시간 주고 바로 이제 해볼게. 푼 사람들은 그 예제 2번 한번 풀어봐. 예제 2번은 이제 수능 29번이었다. 예제 1번 한번 확인해 볼게. 첫 번째로 이거 이용하라고 한 거야. A1이랑 S1이랑 같다 했으니까 M자리에다 1을 대입해줘. M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그 식은 어떻게 되냐?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위에는 2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부분분수로 바꿔봐. 부분분수 바꾸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얘 빼기 얘 하면 2분의 1이잖아. 근데 그때 곱하기 2 돼 있으니까 그냥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거 작은 데다 작은 거 넣고 큰 거에다 큰 거 넣는다는 거 연습 많이 돼 있지? 둘이 몇 항 차이? 2개 항 차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1분의 1, 2분의 1이 살아남고 뒤에는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정리되지. 이거 나열해보면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다 하면은 이렇게 뭐 m은 1에서부터 n까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 이게 m이라고 쓰면 또 헷갈릴까? 뭐 k라고 해볼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k까지인데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갔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작은 데에다가 작은 거 넣고 큰 쪽에다가 큰 거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이 원리가 이거잖아.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앞에 2개만 이렇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앞에 2개 살아남고 뒤에 이쪽에 2개 살아남고 요거를 매번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쓰자라고 이렇게 연습해 놓은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n이 결국에 무한대로 가면 이거 둘이는 다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10이라고 하는 거는 A10은 S10에서 S9를 빼면 돼. 그치? 이렇게 빼버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보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여기서 n 곱하기 n 플러스 11분의 11 이렇게 써. 그치? 10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9 대입하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n 곱하기 n 플러스 10분의 10을 또 이렇게 써줘. 이렇게. 그치? 근데 요거 또 역시 분분수를 표시를 해보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빼기 하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0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 원래 급수에서 이렇게 시그마 합치려고 하면은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라는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계산이 어려서 그렇지 이게 수렴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한꺼번에 묶는다고 생각하면은 n분의 1이랑 n분의 1 이렇게 둘이 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냥 생으로 계산하려면 얘랑 지금 10개 항 차이기 때문에 계산이 오래 걸리겠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써놓고 가면 되겠다. 그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이거 먼저 써야 되겠지? n 플러스 10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따라서 이 값은 그냥 11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랑 아까 나왔던 2분의 3이랑 둘이 더하면 정답이 되겠다. 그치? 29번 치고 엄청 쉬운 거니까 요거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수능 문제지. 수능 29번. 근데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좀 적용해보라고 아까 수열을 좀 단원을 바꿔서 수업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해준 거에 의거해서 식 변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항들의 부호 판단을 한번 해봐. 부호 판단을 연습해보고 경우를 나누려면 어떻게 경우를 나눠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 한한수에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게 풀 수 있는 기출도 많이 있어서 내가 최근 기출을 좀 따로 이렇게 뽑아줄게. 요거 우선으로 풀고 그 다음에 복수 테스트 할 때도 여기 있는 문제 기준으로 해서 좀 복수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
요거 방향만 좀 잡아줄 테니까 너희가 마무리 직접 해보고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일단 이 식 변형하는 거 이제 잘할 수 있지. 여기 도사 됐지. 얘는 1에서부터 10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렇게 하는 게 3분의 20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식은 양변을 2로 나눈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나눈다로 접근하는 게 좋겠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지금 무한대까지인데 10이라고 얘기했지?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2분의 an 빼기 절대값 an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양수인 항들을 계속 더해가는데 3분의 20인 거 음수인 항들을 계속 더해가는데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는 좀 줄을 쳐놓을게. 그 19쪽에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작은 글씨. 거기다 어디다 좀 줄을 쳐놓냐면은 1-r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줄을 쳐놓으면 돼.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할 때 1-r분의 a잖아. 19쪽이야, 19쪽. 19쪽에 1-r분의 a가 급수의 합이잖아. 그치? 근데 그 분모 부분은 r값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면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급수의 합이 양수라고 하면은 첫 장이 양수다라고 결론 낼 수가 있어. 그치? 급수의 합이 음수면 첫 장이 음수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를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뭐부터 해보냐면은 이 생각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지? 둘이 먼저 빼보자. 빼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빼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둘이 이렇게 지금 지어진 거야.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 2 곱하기 an이 남지. 그치? 2 곱하기 an 남고 얘에서 얘 빼면은 3분의 20인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n은 3분의 1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둘이 그냥 연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서원 이거 이해돼?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다시 바로 바뀌잖아. 이 식은 1-r분의 a1이 3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요거 지금 a1 값이 양수라는 게 바로 잡혔지. 그치? 이렇게 지금 a1 값이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된 상황이라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근데 봐봐. 내가 아까 항들의 부호 판단하라고 그랬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비가 뭐란 얘기야? 부호가? 음수란 얘기라고. 여기 음수인 항들이 존재해야 이게 나올 수 있잖아. 마이너스가.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여기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풀었던 문제들 연계가 많이 되네? 이거는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항, 3항, 5항, 7항 이런 애들은 양수고 2항, 4항, 6항, 8항 이런 애들은 음수다 이렇게 좀 결론 낼 수 있다. 그치? 그렇게 잡아버리면 그러면 여기까지 항들의 부호 판단까지 이제 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그러면 잡아보면 여기서 나온 식은 이거 하나 미리 지금 써놨네. 1-r분의 a1은 3분의 10이다. 요 식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더 쓴다라고 하면은 요 식 한번 써볼까? 이 식 적용하면 얘는 이게 의미하는 게 1항 더하기 3항 더하기 5항 더하기 해서 계속 더한 게 3분의 20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1-r이 아니라 r제곱이야. 공비가. 그치? 이렇게 되고 a1을 이렇게 쓰면 3분의 20이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1-r 곱하기 1 플러스 r이지. 둘이 연립하기 엄청 쉽네. 바로 정리하면 r 값도 나오고 a1 값도 나온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둘이 계산을 해버리면 바로 a1 값이 나오고 r 값도 나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여기서 5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이게 29번 수능 29번 문제였으면은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먼저 부호 파악이 우선이야. 2분의 k 플러스 1이라 돼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부호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뭐 k다. 이거의 식이 이렇게 되지. n으로 바꿔주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보면. 그치? 그러니까 1, 2, 3, 4, 5 쭉 더해 갔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해. 마이너스 1에 n 쓰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표시해보면 1, 그 다음에 3, 여기다 2, 3, 4 쭉 더하면 되거든? 6, 10, 15, 그 다음에 21, 6 다음에 20.
28이네? 7 더해야 되니까 8 더하면 36. 이렇게 9 더하면 45. 이렇게 지금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요게 홀수,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만 곱하면 되냐? 아까 있었던 A1, A2에다 쭉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는 여기다 처음에 1부터 대입하는 거지. 1부터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A n 플러스 2를 이렇게 써주면 요게 이제 요거 지금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부호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 n 플러스 3에 플러스 A 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원래 식이 마이너스였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같이 정리되겠다. 이렇게 되고 이쪽도 플러스 이렇게 정리되고 맞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a n 플러스 5 마이너스 a n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게 첫 항이라 생각하면 돼. 이게 첫 항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공비가 몇이라 생각하면 될까? 마이너스. 그치. 그냥 4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왜냐면은 여기서 얘로 갈 때 두 항 점프했지. 그럼 4분의 1을 곱하는데 마이너스도 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첫 항으로 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하는데 그게 700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되겠어. 연습해보고 내가 오늘 좀 프린트 한번 다시 풀어봐. 프린트 풀어보고 혹시 답지 필요하면 종이로 가져가고 내가 올려줄게. 답지 종이로도 좀 뽑아놨어. 복습하고 하는 수는 이쪽 파트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그 종이 위주로 정리하고 요거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 오늘 받은 오답 노트랑 그 다음에 그 급식표대로 하는 거 좀 꾸준히 해줘. 배송 늦게 오는 사람들은 밀리는 만큼 이제 더 하면 돼. 방학이니까. 고생했어.